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광원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쪽 서울시청 뒤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단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6시까지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오늘 제가 뭐 연사하고 연사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휘하실 거 지휘하시면서 천천히 좀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거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 다들 하셨죠? 예.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 다 하셨죠? 자, 그러면 혹시 이거 저 전단지 보셨습니까? 네. 예, 전단지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용지, 또 오른쪽에 있는 게 비정상적인 용지, 이렇게 우리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자, 제가 한번 공비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용지에 투표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네, 두 분. 네.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2명도 한 10명도 안 모인 자리에서 2명이 모였다. 벌써 20%에서 30%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40~50%까지 입각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뭐 한 50%도 입각하는 분들이 지금 비정상적인 용지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투표 용지에 대해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다. 제가 바로 이 줄만 있는 용지에 투표를 한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없어지면 이게 용지가 개표장에 나와라. 저는 이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 5월 9일날 저는 5월 4일날 사전 선거를 했는데 5월 9일날 이제 절대 개표할 때 나오기만 하면 용지가 2가지든 3가지든 뭐가 문제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개표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대사건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투표한 용지가 사라졌을까?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면 교통 시스템 잘 돌아가고 통신 시스템 잘 돌아가고 다 정상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병들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국가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무관심하다. 모른 척한다. 저는 이런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의식에 중병이 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많은 이제 문자로 홍보를 했으면 도대체 뭐가 부정선거고 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무관심하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지가 사라진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핵심 기초 사실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이제 이거는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용지에 대해서 기억들은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물증이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사실 못 찍으니까. 예. 그럼 왜냐면 이제 이번에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기표소에 딱 들어갔는데 기표소에 뒤가 터져 있습니다. 예.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는 간혹가다 가림막을 해주긴 했는데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가림막이 없는 기표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사진 찍으면 벌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찍고 싶다가도 혹시나 잘못했다면 내가 벌금 내는 일이 있을까봐 사진을 못 찍으신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이 증거가 사진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제가 딱 한 장 사진 찍은 걸 봤습니다. 실물을. 근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용지. 사전 선거 때 어떤 분이 사진
사진을 찍긴 찍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용지에 바코드가 찍혀있는 용지를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건은 사건 번호가 대법원 2017수 61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이 총 저희 말고도 4건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54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냈고, 세 번째가 78번, 그 다음에 92번, 그리고 또 좌파 쪽으로 알려진 곳에서 102번인가 해가지고 총 이제 제가 알고 있는 5건의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좌파 쪽은 그 무효를 다투는 내용이 그 전자개표기 있죠.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숫자 조작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거는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사람들은 무효 소송을 냈는데 거의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4건은 모두 다 투표 용지가 사라진 부분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소송에서 그러니까 무효를 다투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이제 없어진 용지를 찾아내는 건데, 지금까지 모든 증언들을 제가 들어보고 또 개표장의 그 동영상들을 봐도 이 줄만 있는 용지는 안 보인다, 사라졌다, 아마도 소각되거나 폐기됐다 라는 이제 어떤 나름의 결론을 얻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은 전국의 개표장을 다 열어보면 반드시 한 장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의 완벽하게 폐기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나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소송해봤자 증거가 안 나오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갖고 소송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중도 포기한 분도 있어요. 예, 뭐 여자 변호사님이 딱 기대롭게 출발을 했는데 한 이틀 만에가 소송 못하겠다. 예, 그렇게 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 이 소송도 그래요. 이 소송도 제 소리를 안 듣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이런 평범한 국민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소송 같은 게 이제 아무튼 좀 어렵게 생각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 말고도 제가 다른 행정 소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뭐 보통 우리 국민들처럼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변호사, 그다음에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거의 전 국민의 몇십 %가 알고 있는 이런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분들이 나서야 될 소송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나서 자리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사실을 정리해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원고를 4명으로 갔습니다. 4명으로 간 이유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원고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여야 된다, 1000만 명까지 목표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냐, 원고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는데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하기를 다수가 참여하면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우리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재판부에서 보는 거는 그 원고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고 적격, 제대로 된 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지, 원고가 본인이 맞는지, 또 만약에 미임을 받았다면 미임증은 제대로 작성됐는지,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제대로 첨부됐는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해서 한여자 결격사유에 주면
각하처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동원하는 게 급급한 거죠. 근데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동원되면 또 힘도 있어 보이고 또 이제 무슨 소송 비용을 조달할 때도 뭐 보고하기도 좀 수월하고 이런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소송은 굉장히 좀 그렇게 가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딱 달라 이제 4명. 근데 4명 가기가 사실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눈에 띄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요. 이게 지금 소송이 안 나서는 일도 많은 분들이 뭔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이 소송을 했을 때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 지금 나서신 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뭐 제가 제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결심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지만 저 외에 나머지 3분들 정말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소송의 이제 그 소장을 이제 좀 검토를 해보면요. 자, 이번에 이 소송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공직선거법 222조와 공직선거법 223조 또 228조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222조는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23조는 당선 무효 소송, 그리고 228조는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222조와 223조.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여기는 없고, 이제 저 뒤에 법조문에 보시면 나오겠는데, 이 정당이나 그 정당의 그 선거에 나왔던 후보자가 당선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 중에 뭐 불법이 있었다, 위법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다퉈가지고 당선 두 사람을 무효로 해달라 하는 소송을 누가 제기하냐면 그 공직선거법 223조에 의해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기합니다. 그런 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당선 그 소송의 청구 취지에 뭐라고 들어가냐?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당선 무효 소송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어떤 소송이냐? 선거 자체의 시스템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 그래서 선거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걸 소에 있어서 소를 청구하는 취지, 목적.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들어간 소송은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223조에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선거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인의 일원으로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선거 시스템에 어떤 잘못이 있었냐 이거죠. 어떤 하자가 있었길래 우리가 소송을 했느냐. 그 기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투표용지가 없어졌다. 예. 대단한 사건이죠. 어떻게 투표용지가 없어집니까? 그것도 수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용지가 없어졌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는 말이 선거 관련해서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버립니다. 착시현상. 그래서 아마도 성과를 좀 있는 우리 국민들, 아마 개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가고 막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따지고 내 투표용지 돌려줘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쫓아가가지고 좀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망신도 당하고 오히려 협박도 받은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뭐라 합니까? 적반하장으로 당신들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은 급하고 뭐 성격은 급하니까 이제 쫓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대부분 도로 당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선거관리에 가서 따지고 항의해야 돼요. 사실은 공공기관
얘네들이 사실 많이 무서워하는 게 언론이에요. 근데 그 언론이 지금 안 하잖아요. 다 지금 우리 똑같아. 예, 엉뚱한 사람들 지금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는데 저는 요번에 우리 유튜브 지난주 우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한 유튜브 방송이 한 13군데 정도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취미로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하시는 걸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 메이저 언론을 대신해서 소중한 언론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존중하면 기존의 방송 언론 기자들, 민노총 기자들을 대신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또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 활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지금 이 촬영 장비가 뭐 불과 스마트폰 같지만 화질이 참 좋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아주 기동성 있게 촬영을 할 수 있다고요. 이분들을 모시고 선거 관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곧 기자거든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앉혀놓고 개별적으로 혼자서 따졌던 것들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사실 그런 목적이에요. 이 소송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갔을 때 뭘 따져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당하고 온다는 거죠. 오히려 뭐 고발한다 그러면 소위 깨갱하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공부해서 가면 또 우리 저 유튜브 언론 대동에서 가면 큰 소리 치고 올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공무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 얘네들 이번에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네가 오히려 반성할 줄 모르고 적반하장 나오는 거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방송들하고 한번 연합작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하나하나 요즘 문제 많았던 선거관리위원회 있습니다. 뭐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 무슨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쫓아가가지고 하나하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번 제가 파헤쳐보고 싶은 그리고 또 제가 또 소송에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소송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사실은 이제 없어진 사실. 자꾸 제가 말이 새나가는데 그래서 요 용지는 지금 없어졌죠.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 공직선거법을 보시게 되면 공직선거법 150조로부터 158조 여기까지 이제 이 선거의 처음부터 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조로부터 158조까지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투표장에 우리 선거인이 가서 뭐 투표용지를 갖고 또 기표하고 뭐 그다음에 그걸 뭐 나중에 개표하는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해놨는데 뭐 하물며 투표용지를 어떻게 만들어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과연 이번에 선거에서 법과 맞지 않는 부분, 법과 다른 부분 이게 바로 이번에 우리 이 선거 소송, 우리 무효 소송의 이제 기초 사실입니다. 거기에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용지 없어진 것만 이제 생각하셨죠? 용지 없어진 거 외에도 이번에 우리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세히 보면 법에서 어긋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처음에 고민했죠. 이 용지가 안 나오는데 없어진 용지가 없으면 어떻게 이기나. 야, 이거 소송해봐야 힘들겠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뭔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소중한 증언들이 있었어요. 전화로 우리가 이제 증언을 받아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호포디 TV 여기 해가지고 증언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고 또 전화 녹음을 계속 올렸어요. 계속 들어보거든요. 지금도 한 330여 분 정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 선거를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공통점들이 나옵니다. 정말 소중한 증언들이에요. 그걸 들어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용지는 없어졌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지 이 자체 있잖아요. 이 용지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칸사의 여백을 좋아하는 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인가 이제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용지를 만약에 줄만 있게 만들었더라면 후보자 칸사의 여백을 두어라 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배가 됩니다. 요번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직선거법 좀 공부 좀 하고 투표장에 갔으면 바로 위법사항을 잡아내는 거예요. 어라? 법에 안 맞게 용지를 만들었네 하고 했었는데 저도 사실 안타깝게도 미리 공부를 안 하고 한 거예요.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해요. 투표용지가. 그래서 일단 찍고 나오는데 찝찝한 거예요. 근데 뭐 용지가 뭐 두 가지네, 없어졌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땀을 치고 해야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었는데 정말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를 속이는구나. 이게 도대체 이거 대한민국에서 누굴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만 믿는 거지. 예. 우리 국민들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러게요. 믿는 덕에 발등 찍어버린다니까요. 아, 좌파들이라고. 지금 아주 큰일 난 나라가 지금. 그래서 일단 용지가 이렇게 줄만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래서 만약 요 용지 이제 많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위반이죠? 없어진 건 없어진 거지만 이제 공직선거법에 안 맞게 만든 용지 이 자체로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제가 이제 일단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지를 어떻게 합니까? 7일 전에 이제 사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사실 너무 선거관리를 믿다 보니까 이 용지를 공고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도 신경 안 썼어요. 당연히 어른이 살아서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선거일 전 7일 전에 공고도 안 한 용지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7일 전 공고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또 선거 무효서 사유가 하나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1년 번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번에요, 그 선거할 때 보시면, 자, 5월 4일하고 5일날, 요번에 사전선거잖아요? 요때 맞는 용지하고 또 5월 9일날 맞는 용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두 가지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라는 말은 이렇게 줄 있는 거, 칸여백 있는 거 없는 거 이 얘기가 아니고, 투표용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투표용지, 왼쪽 아래쪽에 뭐 사선 비슷한 거 하나 슬쩍 그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투표관리가 도장 찍는 거고 그 옆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원래 이 1년 번호라는 걸 여기다가 투표용지에다가 붙여놨습니다. 1년 번호. 아마 예전에 투표하실 때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 맞게 선거인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 줄 때 그거를 이렇게 절취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는 이제 번호함에 넣고 이제 투표용지를 준다고요. 근데 요번에 특징이 뭐냐면요. 좀 경험 좀 있고 예전에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투표 참관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들 지금 보면 투표소에서 그 투표 참관인들이 젊은 애들이 앉아있다. 이게 공통적인 지금 증언이에요. 젊은 애들만 앉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관리를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또 투표 참관인들 명단 좀 내가 확보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담당 직원이 교육 갔다. 또 담당 직원이 다른 데도 전시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회피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투표 참관인들.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와서 앉아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선거 절차가 뭔가 콩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1년 번호지를 떼는 거를 선거인 보는 앞에서 하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이거 아마 이제 동영상 열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동영상 열어보면.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무효사유가 하나 나오는 거죠. 선거인 보는 앞에서 1년 번호 제외하나 했는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죠. 한번
투표하신 분들 하셨으면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내가 번호 앞에서 1년 번호제를 제거했나 안 했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거의 제가 증언 받으면서 다 물어봤어요. 혹시 보시는 앞에서 1년 번호제를 떼시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딱 여러 번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요, CCTV 없는 곳에서 이번에 거의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 투표하는 그거를 다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거의 없는 곳, 좀 낯선 곳 이런 데다 갔다가 투표소를 차려놓고 이번에 선거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거의 의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 무슨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지역 같은데도 그 항상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요번에는 학교 체육관에서 했어요. 체육관에는 CCTV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얘들이 거의 의도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들 쉼터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아마도 증거를 안 남기려고 이것도 머리를 쓴 것 같다. 그런데 또 투표장면 CCTV 좀 보자 했을 때 CCTV가 제대로 나오겠냐? 거의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번에 CCTV에 주목을 해서 과연 1년 번호제를 뗐나 안 뗐나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거기서 뭔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효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증거는 많은데 이제 우리가 CCTV를 과연 열어보자고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이것도 이제 아주 우리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요 바코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투표용지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일 아랫단에 도장이 있죠. 제일 위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하고 이게 도장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청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보통 얘네가 그냥 인쇄를 할 수 있게끔 법에 만들어놨어요. 그냥 인쇄하게끔. 그런데 밑에 투표관리관이라고 있죠. 투표관리관.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작다 보니까. 그 도장 찍는 欄 보이시죠? 네. 투표 아래. 이게 이제 투표관리관이 원래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날인을. 그런데 요번에 거소투표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요 투표관리관 요거를요 도장을 안 찍고 날인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프린팅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칼라 프린팅을.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법위반입니다. 요거 아주 우리가 문제 삼아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소송에서 좀 제대로 써먹어야 되겠다. 제가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이제 개표참관인이 새누리당 개표참관인이 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딱 동영상 찍고 사진을 막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 중요한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투표관리관 도장 찍은 부분 있죠? 이게 딱 눈에 봐도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것도 뭐다?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은 게 아니라 인쇄한 거예요. 똑같을 수 없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뭔가 대량으로 뭔가 표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 걔를 또 선거인한테 표 주고 도장 찍고 하는 거 원래 걔들 일인데, 투표 참관인들 일인데 걔들이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선 그걸 대량으로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딱 저는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요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 때는 1년 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원래는 이제 거기 보면 공직선거법에 막대형 바코드를 얘기해놨어요. 막대형 바코드. 그러니 막대형 바코드는 이제 이게 1차원, 제일 초기에 만들어진 바코드인데 요거는 이제 숫자 20개까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막대 이 폭과 이 아시죠?
예, 그걸로 개수로 숫자 20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얘네가 곡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사용하기는 그 막대형 바코드가 아니고 QR 코드라는 바코드를 썼습니다. QR. 자, 뭐냐? Q는 퀵, R은 레스판스라는 영어 단어의 앞자만 딴 거예요. 이니셜만. 그래서 QR이에요. 퀵 레스판스. 뭐 즉각 반응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퀵은 아주 빠른이고 레스판스는 반응한다니까, 반응이니까 아주 빠른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웹에 스마트폰에다가요 그 QR코드 있는 앱을 깔아요.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 QR코드에 딱 갖다 대고 찰칵하면 어떻습니까? 그 QR코드의 내용이 딱 올라와요. 자, 그럼 요번에 그 QR코드가 어떤 기능을 했느냐? 1년 번호 기능을 했습니다. 1년 번호. QR코드가. 특히 5월 9일날 사용된 아라비아 숫자로 된 1년 번호 있죠? 그거를 어떻게, 뭘로 표시한다? QR코드라는 바코드를 이용해서 얘네를 표시합니다. 자, 그럼 우리 법에 1년 번호는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바코드 또는 숫자를 1년 번호는 선거인이 복납해서 절취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사전선거 때는 그러면 1년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취해야 되죠. 그 1년 번호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코드로 되어 있죠. 그럼 그 바코드를 어떻게 합니까? 예. 절취해야죠. 근데 이번에 절취를 안 하고 얘네들이 그냥 개표형으로 들어갔다가, 아니 저기 투표형 들어갔다가 개표형 나온 거예요. 그냥 뽑아서 그냥 주더라고요. 찝는 게 없고. 그렇죠. 누르니까 기계에서 그냥 나오죠, 투표용지가. 그렇죠. 그걸 그냥 주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렇게 3천원 먹고서 서희관 위원장이 처먹고 다 부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 1,000원 먹고 8명. 요게 이제 우리 이번에 그 돈 무효소송에서 주고 어떤 그거를 의미를 좀 가지냐. 요 1년 번호라는 게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네, 1년 번호. 자, 1년 번호 보통 얘네들이 이제 그 번호 번호만 딱 모으잖아요. 그럼 전체 준비된 투표용지가 있고 그 1년 번호는 만약에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달고 다니면 1년 번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줬어요. 야, 우리가 이제 투표용지 몇 장 만들자. 아, 3,000장 만들자. 그럼 1번부터 3,000번을 붙여놨어요. 0001로부터 해서 3000까지 3,000장을 만들었어. 그 번호를 만약에 그냥 보유번호를 거기 투표용지에 붙여놓게 되면 그 투표용지가 만약에 그대로 그냥 번호 달고 들어갔다. 다시 개표장 나왔다. 자, 홍지표를 찍었다. 3,000번 홍지표 찍었어. 투표용에 들어갔어. 다시 개표장 나왔어. 아, 나만 알고 있어. 3,000번. 그럼 이게 비밀 투표입니까? 아니죠. 혹시라도 만약에 이 번호가 누군가에게 노출됐고 주는 사람이 딱 보면서 쟤는 3,000번이네 딱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개표장 가갖고 3,000번 봤어. 홍준표 찍었네. 노출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되지요.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가서 딱 열어보는 거예요. 하하, 3,000번 요거는 누구 찍었네. 자,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헌법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비밀 투표여야 한다. 아주 딱 만들어놨어요. 167조 1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헌법 67조 1항에 대통령은 비밀, 좀 뭐니까 직접, 평등, 그렇죠?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선출해야 된다.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67조, 헌법 67조 1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19대 대통령 선거 1년 번호가 바코드의 모양으로 들어가서 나왔다. 여러분들 저거 보시죠. 그거 투표지 만들 때 지문 찍었죠? 네, 지금 찍어줘요. 그 지문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일단 컴퓨터 들어가죠. 그렇죠. 다 하는 거죠. 그 인식하는 게 누가 인식합니까? 그걸? 컴퓨터가 인식할 거 아닙니까? 자, 컴퓨터에 내 지문이 인식되면서 김재용 딱 지문 찍어서 이제 인식이 됐어요. 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다 확인되겠죠, 그래서. 그러고서는 지금이니까 지문을 찍으니까 투표지를 줬어요. 거기에 바코드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 바코드하고 이 지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겠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네. 자, 우리 QR코드 안에 어떤 내용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다 나온다. QR코드 안에는 얘네 공직선거법에 딱 적시를 해놨어요. 선거구 명이 들어가고요. 번호로.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용지에 1년 번호를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떤 선거구에 어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몇 번 투표용지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기표를 했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투표함에. 그 기표함까지 왔어요. 그거 열어보면, 가서 QR코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 비행기보다 나오는 내가 투표한 그 비밀 투표해야 되는 내 투표 내용이 오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밀 투표하라 하는 우리 선거의 원칙을 요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헌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라고 다투게 된 겁니다. 중앙선거위원회 잡아다가 사형시켜버려. 중앙선거위원회 다음에 근육이 5천억을 먹은 거야. 밝혀지면 5천억 먹은 게. 아시겠죠? 밝혀지면 이게 지금 그래서 누구는 뭐 몇십억 들여가지고 개표함 다 열어보자, 투표함 다 열어서 개표해보자 하는데 뭐 일부 저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열어가지고 확인할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다 지금 와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아마 전국 거 다 안 열어봐도 지금 문제된 것들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 소송이 해볼만 하죠. 예, 해볼만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우리 법조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사진을 좀 올렸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헌법 67조 1항 공직선거법 160조에 위반됐다. 바코드 내용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우리 계속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다들 당하고 오시는데 이건 웬만하면 제가 또 얘기 안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하도 당하고 오시니까 제가 오늘 언급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 먼저 228조 내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당선 무효소송과 선거 무효소송 외에 어떤 분들이 228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228조. 자, 228조. 여기서 이제 문제됐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증거보전 신청은 정당이나 후보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송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쫙 퍼뜨려버린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선거인들은 소송해봤자 소용없다. 왜? 증거 보전 신청도 못하는데 그 소송 이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소송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 국민들은 선거가 무효사유가 있어도 소송도 못하네 하고 아주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고요. 그거 이제 228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228조는 뭐냐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갖고 유튜브에 올리긴 했는데 정당이나 후보자가 소송은 안 되고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고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게 228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도 이게 만약에 증거보전 228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정말 이거를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일단 없앤다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 먼저 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에다가 또 없애지 마라. 왜? 당선을 유무효를 다투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장 제기하지 않고도 당장 급하니까 증거보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그게 바로 228조예요. 그런데 저기에 선거인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선거인 우리 국민들은 증거보전 신청을 못한다더라. 이제 이렇게 소문을 쫙 내버린 거예요. 저거는 단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조치 성격의 증거보전 신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요번에 이제 우리가 222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요 공직선거관리 규칙. 여러분들 법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아주 상식이죠?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규칙은 장관이 만듭니다. 그렇죠? 얘네들 요걸 지금 107조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107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요번에 이 선거 우리 대통령 선거 5월 9일날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어떤 이 소송의 무효를 다투는 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 달 줘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그 한 달 이내 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한 달로부터 해가지고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료일로부터 그 한 달 뒤에 다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조항이 이게 공직선거관리법 107조인데 얘네들 또 개정한 날짜가 있어요. 마지막에 2017년 1월 23일. 자, 왜 이거를 법으로 안 하고 이런 규정을 규칙으로 만들어놨을까? 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또 찬반도 물어요. 아시죠?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법률 개정할까 말까 찬반을 묻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게 쫙 오픈되고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모르게 하려고 아마도 이것이 1월 23일 날 장관급이 이 규정을 싹 만들어 놓고 예전에 어떤 그냥 선거 끝나고 2달 만에 모든 증거를 싹 폐기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탄핵 기간인데. 그것도 탄핵 정신 없을 때 우리는 막 태극기 들고 막 대학문 앞에서 쓰고 그냥 엉엉 울고 있을 때 얘네는 지금 차차 이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게 참 소송하면서 야, 얘네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뭔가 급하게 저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있다. 폐기 안 하면 드러나는 뭔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같이 추리하시고 찾아주셔야 돼요. 저 혼자만은 좀 부족합니다. 뭔가 2달 만에 싹 폐기시켜가지고 증거를 없애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 참 음흉스러운 그런 규칙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없애는 것들을 보시면 투표지, 자녀 투표용지 다 없앱니다. 절취된 1년 벌어지 뭐 그죠? 저기 쭉 나열되는 1호로부터 9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증거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선거에 관련된 다양한 그래도 나는 국민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있었는데 이번엔 거의 없답니다. 남아있는 게. 각 후보자가 15명 나왔으면 뭐 후보자에 대한 비교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아예 없다. 그럼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는 뭡니까? 우리 각 공보들 알아보고 있잖아요. 후보자들 소개.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5천억을 먹었으니 안 모르겠습니까? 황인.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자료는 안 나오지만 아주 재밌는 또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개표 땡 하자마자 당선자 확정 발표 보시고 굉장히 당황하셨죠. 그렇죠? 이번에 아주 선거 보면서 다들 뭐 의문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재밌는 통계 하나 있습니다. 자, 선거 전부터 대통령 된 것처럼 돌아다니는 걸 미리 벌써 입력됐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리 까버려도 입력대로 사전선거하고 5월 9일날 본선거하고 과연 투표자들의 성향이 현격하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전선거 하신 분들은 좀 일이 있어서 반대 볼일을 보러 가야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놀러가는 성향들은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특정인 후보에 몰려있을까? 이거 한번 의문 가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특징이 뭐냐면 곳곳에서 사전선거하고 본선거의 그 지지율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문모씨 사전선거에서 홍모씨보다 3배 정도 나옵니다. 3대1 완승. 5월 9일날 본선거에서 많아봐야 1.2대1, 1.3대1. 뭔가 이상하죠? 18대에서 선거구에서 당선 사람들이 전자개표기도 숫자 조작한 거, 야, 그거 몇백 표 차이 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선거구요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발표냐?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 숫자는 다 토탈해봤자 당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패소를 해버려요. 근데 요번에 사전선거 투표율하고 5월 9일 본선거 투표율의 이 현격한 차이는 그냥 그렇게 무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실태 조사 해봐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 조작. 어떻게? 누구는 그럽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작. 어떻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전선거 때하고 본선거 때 그렇게 혁혁하게 국민들의 성향의 차이가 드러난다? 투표 성향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조작한 거. 그런 데이터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우리 국민들 지금 많이 병들어 있다. 대한민국 병들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소송에 대해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석 못했지만 투표용지 보존하는 거 신청한 하고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28조에서는 설명이 건데 자꾸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봅니다. 아니 했는데 그럼 보존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 있으니까 넣은 거가.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에 청구 취지를 제가 나눠드렸죠. 네. 청구 취지 보십시오. 청구 취지. 이게 수가 원래는 우리가 선거 무효소송 청구 취지 그러면 네. 선거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사실 끝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거기에 그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그 청구 취지에 대한 보조 취지를 제가 쭉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요거 선거 취지는 제가 작성은 안 하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주 그냥 성의껏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열을 해놨죠. 예. 원래는 222조 선거 무효 소송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아까 110조 보여드렸듯이 이것들을 소송이 들어오면 없애지 못하게 돼 있어요. 소송이 딱 들어가게 되면 자 이건 뭡니까? 소송이 안 들어오면 폐기할 수 있다니까 소송이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얘기할 수 없다. 예, 폐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걔들이 없애버리게 되면 소송이 안 들어야 폐기하는 건데 소송이 들어간다 폐기했다 어떡합니까? 목 잘라야죠. 네. 뭐가 잘라야 되는 건데. 참명으로 남았네. 예, 그래서 이 내용, 이 규정 가지고 어떤 분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소송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쫙 그냥 많이 퍼뜨린 거예요. 가파도 이렇게 퍼뜨린 거. 아니 그저 우파 자, 예,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이 했는데 그거는 우리 밝히지 않습니다. 예, 우리끼리 예. 또 우리 얼굴에 침묵했는 게요. 우리 얼굴에 침묵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천천히 뭐 그냥 궁금하신 거, 네,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했으니까 언제쯤 열어보고 할 수 있는데. 아, 일단 예.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진행. 네, 이제 재판 진행.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해놓고 다섯 이게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라고 지금 이 소송,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돼요, 대법원이. 근데 이제 전례를 보면 18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 놓고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얘네들이 아예 심리를 안 해버렸습니다. 소위 깔고 앉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파면, 헌법 재판에서 파면할 때까지 진행을 안 시켜버렸어요. 3일 파면. 예. 그러니까 파면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5월달인가 나왔는데 이 소송을 피고와 소송 그 당사자가 이제 뭐 당사자 자격을 잃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할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각하시킨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과연 그러면 18대처럼 그렇게 소위 깔고 문개기로 갈 거냐 아니면 진행을 할 거냐 저는 오히려 좀 자신만만하다면 속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속행은 뭐냐?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소장 내놓고 저 피고 측에 이제 그 우리 대법원에 이제 올라오는 기록을 보면 그 피고 측에서 소송 수행자를 지정을 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소송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요. 예.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 변호사 수많은 법조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좀 봉사 차원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오죠 지금.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막 국민한테 뭐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임하겠다 이러는데 걸리는 뭐 권리가 하는 걸 떠나서 후원해주는 국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소송의 우리 변호사님이 사실은 엄청나게 천사입니다 지금. 처음에 이거 소송하자고 하니까 이제 수임료를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저분이 오히려 우리한테 30만 원이니까 회비를 냈습니다. 네, 그거 돈으로 제가 인지대를 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고요. 네, 제가 무슨 말씀드려다 이게 또 3,000% 빠지는데, 그 소송 진행 상황은 그래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선임은 안 하고 당시 그 내에서 피고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소송 수행자 원래 이제 그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그렇죠? 그 피고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뭐 워낙에 이제 있는 자리에 센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그 소송 수행자가 이제 지정돼 있고 아직 답변서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답변서 받고 우리도 이제 뭔가 또 그 답변서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뭐 개표함 투표함 여러 것도 열어봐야 되고 뭐 실태조사 그런 보고서도 내야 되고 준비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아직 준비가 우리가 별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우리의 지금 아군 상황이 그렇게 열악합니다. 뭐 준비하면 또 뭐 급하게 준비하겠지만 소장도 엄청나게 빨리 우리가 급하게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이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송 싸움에 있어서 이건 이제 일부죠. 이제. 예. 근데 일부만으로도 우리가 보면 무효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소송은 현재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걔들 제일 꼴지요. 예상되는 답변 내용은 뭐 이제 얘네들이 늘 하듯이 뭐 당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향이 아니라 지금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막 이제 얘네들이 준비한 답변이 있겠죠. 네. 우리는 무소속을 내기 때문에 당선하고 그냥 상관없는 거잖아.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낸 거는 무효소송. 우리 그렇죠. 선거 무효소송.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소송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이건 단심입니다. 단심입니다. 예, 대법원 우리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고 예. 여기 위에는 없습니다. 이건 단심대로 딱 끝나는 겁니다. 6개월 만에. 만약 무효된다면 문재인이 내려오는 겁니까? 선거가 무효니까 당연히 내려왔어요. 선거가 없었던 거로 되는 거죠. 그럼 탄핵 선거가 없었던 거로 되면은 당연히 대통령도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네. 당연하지. 그럼 대통령 선거 내년 10월 25일날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0%.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고가 대법관이에요. 그 대법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사법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이번에 딱 드러나는 문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하면 안 된다. 왜? 그 법관이 그 법관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김용덕이는 대법관에서 자리 내놓고 내려와야죠. 그렇지. 예, 피선을 당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김용덕 대법관님 사임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수사입니다. 그렇죠? 예, 사임하시고 재판 받으셔야 돼요. 오늘 김재용 회장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민들이 깊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약. 예. 무효사유, 대통령 선거 무효사유를 요약하자면, 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제거를 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선거법 167조 1항과 헌법 67조 1항을 위반한 사항이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가 비밀 투표가 아니고 공개 투표가 됐습니다. 특히 사전선거에 참여하신 1100만 이상의 투표는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위반한 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했던 투표용지 중에 투표용지 모양이 선거 관련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용지를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용지가 바로 뭡니까? 노트형으로 되어 있는 거, 편지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투표용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투표용지는 개표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선거 관련해서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투표한 용지가 개표장에 안 나왔다는데 왜 무관심합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무관심합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 또 하라는 것과 내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매번 부정선거로 가도 여러분들 항의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이거 밝게 됩니다. 자, 그거 외에 크게 두 가지 외에도 1년 번호지를 선거인이 본을 앞에 떼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이거 줄밖에 없는 이 투표용지 공부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세세하지만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인 선거입니다. 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예. 제 생각나는 걸 한마디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예,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죠. 예. 내가 말소리가 좀 큰데 잘 안 들립니까? 네. 여기 태극기 집회도 내가 나가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 근데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거나 뭘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은 강하게 할 줄 아는데 보수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부정선거 뭐 이런 게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이제 우리 집에 가정이나 내 밑에 아들, 며느리, 손자, 사위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 우리 집에 투표했는 애들이 다 보수를 찍었는데 그걸 다 좌파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수가 뭐 의대로 이것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뭐 TV 토론을 하거나 뭘 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투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슨 얘기를 하고 나가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될 게 우리 집에 내 가족, 내 아들, 며느리, 손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이런 법들을 안 고쳐도 자동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판한다고 아무리 재판해봐요.
결론 안 나옵니다. 쫓아다니면 고생만 하지. 조갑제 TV나 정규제 방송 같은 걸 보면은 뭐 주장하는 거야 다 맞은 주장이에요. 그런데 적용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입을 덮어 쓰고 눈 뜨고 요하고 떠들어도 옆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떠들어도 전달 안 됩니다. 우종찬 기자라는 사람이 보면은 거기 뭡니까 저 헌법 재판관 8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하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작업을 끝날 때까지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판결이 나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빙빙 돌면서 내 혼자 속을 끓이는 어떤 그런 행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여기까지 흘러온 데는 정교조가 있었어요. 정교조. 그 사람들이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사상적으로 그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작년 겨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하는 얘기가 학교에 가니까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나쁘게 하는 말로 자편향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귀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들어맞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래 되면은 어릴 때 생각했는데 다 맞은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릴 때 유치원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굉장히 성장해가지고 사회를 알 때까지는 기독교가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절에 다녔으면은 나이 들어가 한참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절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부모들이 싸움을 하든 뭐 돈을 주든 뭐 어디 달래든 그러고 우리 집에 있는 애들부터 투표를 제대로 하든 만들면 투표사 하면 되죠. 100명이 다 쉽게 말해서 우파 찍었는데 좌파가 뭐 이거 조속한다고 조속해야 됩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이제 지금 이 얘기하고 좀 틀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되면 꼭 자기네 식구들이 내 손자 아들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고향이 안동이랬는데 옛날에 어릴 때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개도 안 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음악의 교육을 받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우리 이제 밑에 조상을 가장 쉽게 얘기하고 김구 선생님 할아버지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그때 아버지 얘기하는 건 바로 법이랬어요. 지금 우리 애들인데도 나는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투표하러 갈 때 내가 누가 찍으라 그러면 다 따라 찍습니다. 그게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지금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뭐 처음 봐서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어떤 일하는 앞에 진도들이 그걸 꼭 적용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수행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맞은지 안 맞은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제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질문이 아니고 본인 얘기하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소송하는 거 소용이 있겠냐?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소송보다는 앞서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그럼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냐? 사실은 할 거는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하면 좋지만 네. 문제가 발생했으면 발생한 대로 또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만 나중에 다른 문제를 이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다음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또 그에 대한 문제 대응이 있고 그럼 또 뭔가 방안이 나오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아 저건 해봤자 나중에 뭐 뒤에서 저건 소용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리 자포자기입니다. 네, 자포자기 하거나 더 중요한 거 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는 할 거는 다 해야 된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 발전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선례를 덮고 넘어가 버리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나가버리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다음 선거도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한 것을 전 국민들이 나서서 정말로 이번에만큼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저희 집에도 지금 손자 손녀들 보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좌편향 된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된 이 19대 대통령 선거, 이게 부정선거, 정말로 이거는 이 어떤 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3.15 부정선거, 1960년대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를 몇 배 능가하는 정말로 고단의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덮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진짜 죽은 국민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전 국민들이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힘을 뭉쳐서 앞장서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뒤에서 이렇게 전 국민이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우선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 해서 우리가 투표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 이제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뭘 걱정하냐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투표가, 국민 투표가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거는 개헌, 그쵸? 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연방제, 연방제에 대한 찬반 투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예정인데, 이 투표가 과연 어떻게 치러질까? 이번에 사용된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 투표는 하나마나 그냥 사전조사,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수사는 검찰이나 지금 어떤 경찰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누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죠. 1960년대 제1위 4.19처럼 제2의 4.19가 다시 터져야 합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불러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또 다만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방법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안 됩니다. 더 큰 부정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근거가 있으면 잡아야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도 이거 안 봅니다. 이게 유튜브를 안 봐요. 이게 가짜라고. 언론이 지금 울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집회, 대기 집회든 뭐든 이걸 봐야 된다. 우리 집사 안 본다니까. 처음 보고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결론은 포기할 거냐, 포기 안 할 거냐. 포기하지 말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모르니까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자. 아니죠. 아니면 어떡합니까? 최선의 방법을 뭐예요? 찾아야죠. 뭐예요? 네.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플러스텐에서 우리 유튜브 1인 방송들을 모으는 이유는 이분들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우리가 언론사를 지금 만들 수 없다면 지금 그 취미 활동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언론을 대신해서 그 중추적인 자리를 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언론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사 사장 48명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 앞에서 충성맹 뛰는 사람들 그건 우리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했거나 말거나 그렇죠. 지금 명단 안 움직이는 애들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신경 쓰자. 예, 예. 걔네가 북한에 가서 뭔 일 했든지 말든지 지금 그거 따지다가 아닙니다. 그죠? MBC 하나만 자꾸 일어서요. 거기만 지금 우파 안 합니다. MBC. 지금 안 움직이는 애들 그 이유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르면 모르는 분들에게 알리자. 저는 그래서 없는 돈에 전단지 한 장을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MBC.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운 시간 나와서 여기서 몇 분 안 되지만 와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최선이니까.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태극